그래요?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관상이 좀 궁금한데. 네, 관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중심적으로 얘기를 할게 웃는 상과 이제 눈, 코, 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잠깐 할 거예요. 쭉 한번 해주세요. 네, 문재인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참 웃는 상이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예요. 나 노래 한 곡 하고 싶어 진짜.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가 안 좋으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을 오므리고 웃게 되는 거지 이렇게 활짝 웃는 거 못하고. 저는 이거를 제가 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언급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가 부실한 사람들은 뭔가 할 일을 못합니다. 왜? 무거운 거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에 힘이 들어가요. 이 하악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통령직이라든지 부자라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어깨에 짐이 많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짐이 많은 상태인데 그걸 짊어질 수가 없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리고 아랫니가 안 좋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에게 그 짐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사주라든가 관상을 매치를 해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아랫사람들에게 많이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염려가 많이 돼요 지금 사실은.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귀입니다. 귀. 안희정 씨 귀랑 이재명 씨 귀를 보시면 귓불이 이렇게 쭉 늘어져서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귀의 각도가 일단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귀가. 이해가 되시나? 네, 알아요. 네. 이렇게 생겨야 맞거든요 귀가. 그렇죠. 네. 복이 있는 귀는 이렇게까지 선은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약간 좀 이렇게 좀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끝에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척 이렇게 올라갔다 그냥 이렇게 절벽귀로 찌르는 상이죠. 그렇죠. 네. 의심이 굉장히 많은 귀예요. 그러면서 의심이 많으면서도 자기 어떤 그 힘을 다 못 쓰는 귀가 되는 거죠. 각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 사진만 봤을 땐 그래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귀는 정말 잘생기신 분이고 사실 관상적으로 봤을 때 제일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분이 이 양반이에요. 눈, 코, 입이 정말 그 균형이 잘 맞고 대칭이 잘 맞는 상태로서 상당히 미남형이죠 얼굴이. 이분은 가만히 있을 땐 괜찮습니다. 웃을 때 정말 비열한 상으로 변해요. 대박이에요 진짜.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네, 편파적입니다. 네. 눈에 뭐가 씌이고 인정해요. 그렇지만 저는 명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진을 제가 이분 이제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분 사진만 이틀 찾아본 것 같아요 제가. 네. 객관적이었죠 일단은. 이런 각도 저런 각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다 봤는데 웃을 때 이렇게 그 광대가 이렇게 싹 올라가면서 이쪽에 주름이 양쪽에 세 줄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건 좋은 상태예요. 좋은 상태인데 얼굴이 삼각형으로 변해. 웃으면 이렇게 턱이 이렇게 쭉 뾰족해지면서. 역삼각형? 네.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둥부스름한 얼굴이니까 토의 관상인데, 흑의 관상인데 불의 관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원래 명리 원칙에서는 화생토라 그래가지고 흙을 그러니까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생토, 불이 흙을 돕는 게 정상이에요. 태양이 흙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게 정상인데 이분 같은 경우 그 얼굴 관상이 역행이 돼버립니다. 웃을 때. 즉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분은 이치를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많다는 거죠. 역행으로. 그러면서 그게 옳다고 믿는 그런 상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려나? 독특한 철학이 있어요. 자기가 누가 철학을 전공했다고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그 선의 논쟁을 통해서 좀 이상한 논의로 끌다가 보니까 작살이 났죠. 네. 손석희. 그러니까 이 화생토라는 그런 어떤 원칙을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 자체가. 웃을 때는 내 얼굴의 형태가 만약에 수의 오행을 가진 얼굴이다 하면 목의 얼굴을 가진 약간 얼굴이 길어져야 좋아요. 아, 우린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네. 일단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론
관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반론하실 수 있는 얘기지만 제가 평균적으로 이제 잡아봤을 때 저의 경력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그 어떤 저는 그래서 일부러 사주를 볼 때 손님들 많이 웃기는 편이에요. 우는 얼굴 잠깐 보려고. 우는 상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웃기는 편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웃을 때 이렇게 그 인매가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악무는 상이 되거든요. 물론 다 악무는 상이 되게 이렇게 약간 조금 뭐라 그러지 윗니가 고르게 드러나고 아랫니가 안 보이는데 이분 같은 경우 약간 이렇게 악무는 상이 돼 이렇게. 응. 그래서 그런 상은 별로 좋은 상이 아닙니다. 어렵네요. 이빨이 보이는 거는 좋은데 단지 우는 것까지.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자기 본인도 그렇지만 웃을 때 거의 윗니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아랫니는 잘 안 보여주게 되는데 이분은 아랫니가 조금씩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악무는 상이 돼 이렇게. 진심으로 웃는 게 없단 얘기야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이마에 두 줄에 큰 주름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지금 염색하셔서 그런지 사실은 백발이십니다. 백발인 게 조금 약간 흑발이 섞인 백발이신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거는 사실 제가 좀 마음에 걸려요. 백발이 됐다는 것은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 이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빨리 백발이 되는 길수록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천자문을 만드신 분이 제가 잘 기억이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천자문을 만드신 분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못 만들면 죽인다고 하니까 감옥 안에서 하루 만에 천자문을 만들었다 그랬거든. 하룻밤 만에. 그래놓고 머리가 하얗게 새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머리가 샌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끝까지 또 이게 그 뭐 안 좋은 징조는 아니니까 걱정은 없습니다. 자, 이 이마에 두 주름, 노무현 대통령은 세 줄 있었죠. 굵은 주름은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보거든요. 자손이 창성한다. 가는 주름이 많이 있는 건 흉합니다. 이마는 하늘의 기운을 받는 운동장인데 거기에 가는 주름이 많다는 것은 즉 뭐냐 이렇게 운동장에 보이지 않게 패인 곳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못 뛰어다니는 거. 근데 굵은 주름이 이렇게 나 있다는 것은 레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마에 주름 없는 거 안 좋은 거. 없는 게 좋지. 그냥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거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뛰어놀게 되는 거죠. 경쟁도 할 수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 레일을 이용해서 노는 그런 상. 이마는 밝고 깨끗한 게 좋아요. 근데 주름이 있으려면은 두 줄이나 석 줄의 그런 어떤 뚜렷한 굵은 것만 딱 있어라. 네. 그런 상태고 심장이 약하세요 이분은. 눈가에 주름을 봤을 때 좀 약간 건강 상태에서 근데 지금 대운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심장이 약하니까 오히려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심장이 약할 경우 이제 내가 그 활동력을 좀 이렇게 이건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심장이 약한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마음이 약하다는 거죠. 마음이 약한데 그러면 저렇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강한 그 심정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좀 미부하게 좀 그 약하다는 마음은 심장은 예의범절을 상징해요. 네, 상징하는 게 이제 간은 참을성을 상징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거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간땡이가 부었다 참을성이 없다. 의, 금기, 패를 상징합니다. 의리. 심장은 이제 예의를 상징하는데 이분이 예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약하다는 것은 예의를 굉장히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관상학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사실 이 웃는 상이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그 문재인 씨는 또 이렇게 웃을 때 입을 오므리고 웃는다 이렇게 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하하하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그 공통적으로 또 오므리고 있는 게 유승민 의원. 네. 그런 경우는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웃을 때 입을 이렇게 홀쭉 이렇게 그 합주기처럼 모으는 것은 절대 좋은 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거의 뭐 존재감이 없으니까. 존재감도 없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빨이 없기 때문에 노인네 같이 그렇게 이빨이 약하거나 그럴 때 웃음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힘이 없다는 걸 감추기 위한. 정말 믿음이 안 가는 스타일. 네. 똑똑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정말 할 것 같지 않은 스타일. 완전 믿음 안 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웃을 때 보면 공통적인 표정이 나와요. 이렇게 입이 모이면서 내 흉내를 못 냅니다. 저는 이가 좋은 상태라서 이게 자랑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얘기지만 어떤 무거운 걸 들으실 때 내가 이가 좋을 때와 이가 약해졌을 때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절대 그거는 진리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시원하게 웃고 있어요. 정말. 그냥 꾸밈이 없어. 어떤 감추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 뱃속에 이거 있어. 딱 그냥 이렇게 까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거 있는데 어쩔 건데? 니네 맘대로 해봐. 그래서 지금 관상학적으로나 사주학적으로 보나 내가 눈에 꽁짝 씌인 이유가 있어. 탁 씌었거든요, 진짜. 아니 이런 상태라서 사주를 봤을 때 이제 먼 미래를 봤을 때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라 모든 면에서 지금 이재명 시장이 단연 압도적으로 지금 이런 어떤 역경과 혼란의 이 대한민국 정말 한참도 안 보이는 이 어두운 시국에서 사드 문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고 적폐청산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 이분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그 조기 대선이 5월 9일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네네. 그거에 관해서 그러면 이재명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경선에는 어떻게 경선 생각해봤어요? 경선에서. 경선이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대선은 그리고 사실 뭐 명리 같은 거 다 저기 제껴놓고서도 일단은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우리 누구나 대부분 다 인정하는 얘기잖아요. 이번에는 저기 그쪽 새누리 쪽은 완전히 지금 세대서잖아 진짜.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경선 통과만 해서 올라만 가면은 그냥 그거는 거의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여기 써 있는 것은 이제 갑진이라고 따로 써 있는 것은 이분들이 이제 막 그 아기를 가졌을 때 부모님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태원이라고 합니다. 태원은 자기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걸 안 보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의 근원이 어디서 왔나를 지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갑진이라는 청룡을 타고 오셨고 병신이라는 그 요즘 많이 언급되는 병신에서 오셨고 이분은 을묘라는 데서 오셨어요. 여기서 로건을 또 가지고 오신 분이죠. 네. 풀이 되게 많은 상태. 풀을 많이 키워야 되는 상태. 네. 국민들이 가장 많은 집, 이 집이랑. 이 집은 나 혼자 딸랑 그냥 외톨이로 지금 물에 떠 있는 상태.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운에서 지금 다 끌어모으고 있는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미토에서 계속 그 목에 창고이기 때문에 계속 튀어나오는 거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뿌리 없는 어떤 이렇게 왜 나무들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을목은 뿌리가 있어요. 요 진토에. 이 간목도 해수의 뿌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약합니다. 로건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임명장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주는. 그래야 행세를 해요. 네. 그 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10년 단위로 바뀌는 운이에요. 우리는 10년마다 운이 바뀝니다. 같은 운으로 쭉 살면 사람이 못 살아. 왜? 변화가 없거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사주를 타고 나서 좋은 대운으로만 쭉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마냥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쁜 사주를 타면서 쭉 나쁘다 그러면은 그냥 넥타이 들고 산에 가야지. 그거 어떻게 살아? 아니 맞잖아. 맞아. 그래서 그 운을 바꿔주면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의 생각이 이 대운에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미라는 대운이 왔기 때문에 식신과 재, 즉 아랫사람과 또 돈과 아랫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지금 가는 운이고 이분은 병신대운이기 때문에 이제 식신과 편관이라는 거 그런 운으로 가고 있고 재와 식신의 운으로 가고 있고 베풀고자 하는 운이죠. 식신은 베풀고자 하는 마음 남에게 이렇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서로 방해를 합니다. 이 관이라는 것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관을 찍어 누르는 마음으로 변질될 염려가 좀 있는 상태예요. 안하무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좀 있는 상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무토라는 글자가 와서 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재명 사주의 사주를 춥게 만드는 이 개수 이거를 묶어버립니다. 꼼짝 말하고 묶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겨울이지만 비가 안 와, 눈이 안 와. 다닐만해. 12월 달에. 사실 눈이 오는 날이 따뜻한데.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 아, 개들은 뛰어놀고 더 좋아하는. 아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건 개지. 그렇고. 아니 사람도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예. 나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가 더 뭐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기쁜 마음에 들떠서 즐겁게 놀 수도 있고. 그렇죠. 나는 반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근데 겨울에 만약에 겨울비가 온다고 생각을 해봐. 아 그런 마음 매우 안 좋지. 이거는 눈만 되는 게 아니라 눈비가 되기 때문에 비로도 이렇게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지만 이제 이거 기본적인 상징은 비, 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개. 네. 아우 야 근데 겨울에 비 오면 그거 진짜 철학 맞고 청선 맞고 궁상 맞아서 이거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거요. 근데 그거를 딱 묶어버리기 때문에 비가 멎었어 드디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좀 해볼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되는 그런 운이기도 하죠. 아무리 뜯어봐도 제 눈에는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인 거 인정합니다. 솔직히 인정해요. 근데 콩깍지를 씌게 만들었어요 사주가. 정말 판도가 정말 지금 어떤 상황에 이렇게까지 들어맞는 사주가 없어요. 자 그리고 좀 중요한 얘기인데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굉장히 여성적인 지지자들이 있으시죠. 정말 뭐라 그럴까 극소수가 있으세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좋은 이유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점잖은 선비 같으신 분 이미지 일단 이미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신중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재명 씨는 약간 급진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말을 함부로 막 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반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자 사주를 봤을 때 점잖을 수밖에 없어요. 말할 권리가 없거든. 권리가 없어. 그냥 이거는 저기 뭐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점잖고 생각이 깊으신 분이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데 그냥 가만히 얼어있는 거예요 풀이. 거의 박근혜급이네. 남자 박근혜라는 말을 듣는 게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예요 이분은. 이 조상줄의 눈보라가 정말 심하게 내리치는 그런 눈보라기 때문에 공부는 잘합니다. 머리는 좋아요. 머리는 좋은데 표현을 못한다. 네. 말로. 네, 입이 얼어있는 상태거든요. 실제로 웃는 상에서도 지금 입이 얼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이 오므라드는 거예요. 관상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서로 연결돼서.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지금 사드가 안 좋다고 하고도 싶은데 드러낼 힘이 없는 거지. 힘도 없고. 답답해. 아무튼 그래서. 아니 문재인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박근혜보다 복장 더 터집니다. 여기서 박근혜 사주를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박근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추골의 무토라고 추골 겨울산이거든요. 겨울산. 겨울산에 나무들이 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 그리고 이렇게 공주과 그것만 신경을 썼던 거지. 왜 겨울에 이렇게 눈 덮인 산 멀리서 보면 좋잖아. 멀리서 봤을 때 아름답잖아. 하지만 거기 가면 얼어 죽는 거. 그렇죠. 조난당하고 굶어 죽고 갇히고 눈사태로 나면 거기 갇혔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감상해야 되는 이분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다시 그런 상황을 맞고 싶지는 않은데. 네.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네. 경선날을 보니까 아까 며칠이라 그랬지? 4월 20일? 아니야. 4월 7일 했나? 4월 7일. 아, 경선이 4월 7일이 유력하다 그러더라고요. 4월 7일. 근데 제가 그 일진을 확인을 해보니까 4월 7일이면은 이거 적어야 되나? 저거 정유년 아이씨 안 적어도 되지. 뭐. 갑자월 아니 갑진월 갑자일이 됩니다. 갑자일은 이걸 보고서 제가 아마 4월 7일이 경선날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거의 생각을 하는데
갑자는 육식갑자의 시작이에요. 갑자, 을축, 병인, 정모, 묘진, 기사 이렇게 나가거든요. 갑자기. 네, 우리 다 다른 건 몰라도 갑자, 을축까지는 다 알잖아. 그렇지. 다 뒤에는 몰라도 최초에 시작되는 날짜 다시 시작해라. 판도 새로 깔아라. 와우. 판 새로 깔으라는 날입니다. 느낌이 좋네. 네, 그리고 정유와 이 아까 얘기한 그 닭이 봉황이 되는 날짜와 청룡이 지금 만나서 합의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청룡이 또 옆에 있는 자수, 이 갑자 최초에 시작되는 것까지 같이 합을 치는 날이에요. 그리하여 상당히 고무적인 일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그 새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초로 뭔가 다시 나타나는 거. 용의 풍운조화가 지금 나타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네. 되냐고요. 갑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 일진을 봤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그 이재명 씨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진월이고 자일인데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여기 자수라고 똑같은 글자가 써 있죠. 아까 써놨죠, 제가. 예. 이 자수가 나타나면은 해자축 수국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물의 기운이 엄청 세져 버려요. 이 위에 물이 안 그래도 지금 눈보라가 쳐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물 창고에다가 물의 세력이 하나가 생겨버려 떡하니. 즉 이거를 흉신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명리적인 용어로서는 흉한 나한테 안 좋은 흉신을 만나는 상태.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자수가 들어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진토가 같이 있기 때문에 신금이 나의 그 앉은 자리이기 때문에 신자진이라는 또 물의 세력이 생겨요. 이분도. 이게 문서가 이분들한테 좋은 오행이면 괜찮아. 그러면 이 두 분이 이겨. 정말이에요. 하나의 오행이 세력을 이루면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니.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뭐? 왜? 그냥 진토, 이 월의 진토는 내 나의 닭과 닭이라고는 안 할게요. 자, 봉황과 용이 만나는 때예요. 쌍봉황이에요. 양쪽의 봉황이 하나의 한 마리 용이 조화를 일으켜서 새롭게 시작을 만드는 날이 됩니다. 웅비하는 날이죠. 청룡 하나가 봉황 두 마리를 끼고 있는 상이에요. 봉황이 하나는 이제 그 붉은 봉황, 하나는 청봉황으로서 짝도 맞고 우리나라 그 기본적인 태극기도 보면 청홍으로 이루어져 있죠. 홍색과 청색의 봉황이 청룡을 만나는 거예요. 거의 조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우 유력하게 1등으로 하면 좋겠지만 네. 최소한 2등은 돼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대선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거의 자신 있게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이 날짜를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왔어요. 대선 날짜만 확인하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거는 이미 짜여진 계획이구나. 끝까지 붙여놓되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구나. 갑자는 정말 그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이제 세대를 여는 그런 걸 선포하는 날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5월 9일 날 이제 우리가 대선 날이 유력한데 네. 그때까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언급을 할까 말까요? 원하신다면 하면 좋고 저는 막 해도 좋고 좋고. 나는 그게 사실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경선을 이제 통과했다 치고 네. 그날 네. 어떻게 돼? 자, 통과를 했다 치면 그날은 정유년 누군가 빠지죠 거기서. 아마도 빠지게 되는 거죠. 각 당에 한 사람만 나가면 이재명 씨가 나가게 되는 거니까. 거의 그렇게 봐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 그 넘어야 될 산이 많지. 이재명 씨. 네. 정유년, 을사월, 병신일이 됩니다. 네. 사신합이 좀 불길해요,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한 이 안희정 씨의 사신합. 처음엔 좋지만 끝에 가서는 개 쌍욕을 하고 헤어지는 그런 상태의 사신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불길하긴 한데, 자, 우리가 작년에 병신년에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박머식이라는 병신년이 병신짓을 했습니다. 네. 그거를 병신일에 끌어내렸어요, 어저께. 5월 10일 날.
병신이를 끌어내. 아니 5월이란다. 왜 이러니? 4월이지. 네, 3월이죠. 응. 4월 10일. 아우 갑자기 좀 흥분했어요. 3월 10일 날 병신이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제삿날과 병신이라는 게 지금 몇 번 대표됐죠? 그 병신년 진짜 사람 병신년 빼고 사람년 빼고 자 병신년 병신일 또 병신일 한 번 더 오면은 병신이 3개가 모여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좀 봐주세요. 병신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삼수를 되게 좋아하죠. 우리나라 3. 이 3. 3개가 모이면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모이는 거 천지인 사상이에요. 아마 그래서 5월 10일이 대선이 될 거라고 저는 지금 아주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5월 9일. 5월 9일 참. 이 3개가 딱 모이면 어떤 조화가 벌어지느냐. 병신은 좀 사실 비속어였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는 병신이라는 단어 쓰지 않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미안하면. 아니 근데 이것은 이제 그 해운에 이런 어떤 그렇지. 60가지에 딱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가 겹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이 병신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 등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등신은 이제 그 사람 모양을 향한 그냥 돌멩이라든가 나무 같은 것 그런 왜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것 이걸 등신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는 등신불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병신이라는 단어는 등신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지금 좀 이렇게 어떤 언어 순화적으로 좋은 쪽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캠페인입니다 갑자기.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노력은 좀 해봐야죠. 아픈 몸이 욕을 먹을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차피 같은 의미인데 뭐. 같은 의미긴 조금 달라요. 등신은 사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너 사람 아니다라고 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센 욕이지 오히려. 병신의 그 한자를 보면 이거 너무 길어지면 안 돼. 병병자에 아니 편집하시겠지. 병병자에다가 이제 그 몸신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3개가 모이면 천지인이 되는데 하늘과 땅과 인간이 모인 거예요. 합일이네. 공자입니다. 공자예요. 공. 그리고 삼각형이 됩니다. 네. 완벽한 모양을 이루게 되죠. 이 3글자가 모여서 공을 이루나니 하늘과 땅과 인간이 연결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수에 맞추려면 죽어도 병신의 날 그 선거일이 돼야 됩니다. 그날이 유력하고 네. 근데 또 어제 나도 이걸 한다고 하니까 네. 찾아봤는데 4월달, 5월달에 문재인 씨가 별로 안 좋다라는 네.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왜 안 좋으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금기가 다 수기를 만드는 그 원흉이 되는 상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병신일이 선거일이 되면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공망이라는 게 있어요. 공망. 공치고 망한다. 공망일에는 절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명리의 법칙이 있는데 말 그대로 공은 비어있을 공이거든요. 공은 비어있을 공이고 망은 망할 망인데 비어있기 때문에 망한다. 뭔가 성과가 없다. 망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공망이라는 건 이제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없다. 망했다.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금이 또 여기 붙어가지고 사신합을 벌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 이제 끼지를 못하는데 뭐. 끼지를 못해요. 예. 끼지를 대선에 일단 판에서 지워진 상태고. 공망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이렇게 왜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공망일이 되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실. 예. 근데 이재명 씨는 대운이 공망이에요, 사실. 그날 하면 짱이다, 뜬다. 대운이 공망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공망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 공망이 이 오화가 술토가 합을 해가지고 공망을 풀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대신에 이재명 씨 사주 자체가 원래 역경이 진짜 뒤지게 많은 사주기는 해. 다 뚫고 나왔는데 뭐. 이미 뚫고 나왔고 더 뚫어야 될 것도 많지만 가장 지금 역경이 미국이에요. 사실은 미국이 지금 조직적으로 이재명 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사드를 뭐 대놓고 반대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미국도 이재명 씨 잘 알지만 이 양반도 유금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너무 잘 알아요. 왜? 미국과 캐나다는 유금 서방이거든요. 서쪽 방향이거든. 그렇지. 그거 내가 내 자리에 안 깔고 앉았기 때문에 내가 네 눈에서 다 보인다. 그렇지. 어떤 거를 획책하고 어떻게 돌아갈까 나는 뻔히 보고 있다.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묘목 방향이에요. 중국은 자수 방향입니다. 이 술토는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 네.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어. 네.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신념과 철학이 신념이 있을 수 없고 철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흔들리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네. 그 일관성 있게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럼 제가 뭐야? 그리고 쉽게 자기 신념을 버리기도 하고 네네. 이런 현상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게 신념과 철학은 단순히 생기는 게 아니라 역사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방팔방에 다 있는데 이제 이 대운에서 오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호주나 남방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해는 사실 좀 부족하실 거예요. 그쪽은 웬 뒷보잡인 거야. 근데 대운에 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고 있는 거고. 이분들은 이제 그 뭐냐 그렇게 좀 갖춰지는 게 좀 많이 부족하죠. 오케이. 방향적으로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월 너무 편파적이었나요? 대선 날 5월 9일 날 너무 편파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그날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이다. 네. 정확하다. 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네. 정말 헬조선이 이 나라 청년, 노동자, 서민들이 그 희망을 꿈꾸고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는. 네. 이분의 공약 자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파면 팔수록 알면 할수록 그 극렬한 지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나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입장에 따라 달라지죠. 사실 그렇죠. 이재명 지지자 같은 있는 경우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지죠. 재벌 입장들 같은 경우는 재벌 언론 그렇죠. 이분이 완전히 무슨 저승사자로 보이지. 그렇지. 더 크기 전에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완전히 종편이라든가 공영 네. 매체에서 네. 따시키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 후보를 얘기를 할 때 미래 지도자 아니죠 이런 식으로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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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나 편파적인 거야. 네. 네.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은 이제 그거 언급을 하는. 그래서 보면서 정말 지지자로서 화가 나죠. 근데 그게 이 형사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 그리고 뚫고 나온다. 뚫고 나옵니다. 왜? 이 병화 나의 미래에 앉아 있는 아랫사람들이 그걸 가만 내버려두질 않아요. 술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로 붙으면 이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찜짜 맞습니다. 지지자와 열망, 지지자의 예, 열망. 예. 그러니까 목숨 걸고 뛰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네, 네. 안희정은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좀 줘야 돼.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숨 걸고 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너 아니면 안 된다. 너밖에 없다. 둘 중에 그러니까 이 문재인과 이재명의 싸움인데 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흑수저들이 다 뭉쳐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네. 열망하고 네. 그 대신 막 뛰고 막 10사람 막 100사람 몫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들은 사실 지금에 갖고 있는 기득권들이 다 붙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실 지금에 있어서 부정과 범죄를 세탁하기 위해서 같이 붙어 있는 면도 많이 있다고 네, 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둘간의 싸움에서 여기까지는 저 왔지만 아니지. 지난 4.13 총선에서 작년에서 완전하게 그게 바꿔버렸거든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새누리당의 폭망의 기초를 그때 4.13 총선이었어요. 그런 기분이 난 쭉 흘러서 이재명이 가능하다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런 어떤 기득권층의 그런 어떤 부패와 비리 같은 걸 덮긴 이게 최고지.
하늘과 땅에 온갖 복음철라라고 해서 안개 낀 상태, 눈이 와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 뭐 있나 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무기압으로 지금 이 안개를 다 걷어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명천지 다 드러낼 겁니다. 이분은 진짜 사사시 까발릴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게 네. 정말 실망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보면은 지난 이제 그 천안함 사태라든가 네. 그리고 세월호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국민들이 열망하는 진실에 대한 갈구가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그 의혹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천안함을 문재인 씨는 북침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들으면서 정말 갑갑하고 속은 뒤집어지고 죽을 것 같죠. 그리고 또 이제 세월호에 대하는 자세를 봤을 때 네, 네. 특위에서도 밝혀졌지만 유가족들이 전혀 합의하지 않은 기소권 수저권을 없는 상태의 특위를 통과시키려고 네. 그것을 위해서 문재인이 밥을 굶으러 왔나 어째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새누리당과의 연합을 밀실야합이라고 할 수 있나? 아무튼 네. 그런 야합을 통해서 유가족과의 의지가 전혀 상관없는 수사권 기소권 없는 그런 껍데기 특위를 통해서 그냥 눈물만 계속 흘리는 한심하고 가슴만 치는 세월이었잖아요. 절대 밝혀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씨가 되면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기대가 없어. 응. 불가능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천안함 또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자세도 굉장히 좀 틀렸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얘기했잖아. 뭐 세월호는 그러니까 뭐 국정원의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막 쓰고 그러면서 아무튼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모든 비리나 그런 것들이 문재인 씨는 싹 다 덮을 사주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미친 듯이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거의 이거는 그러니까 나라가 기득권자와 그러니까 금수저와 흑수저가 양분돼 가지고 지금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해서도 싸웁니다 사실은. 뭐 나는 신에게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약에 정해진다면 이거는 뭐 과정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기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가 짱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그런 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또 가장 특출나게 좀 장점이 또 있어요. 뭐예요? 뭘 것 같으세요? 딱 봤을 때 가장 특출난 이분의 장점. 이재명 씨 가장 특출난 장점. 네. 나는 그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뭐냐면 사람들은 덮고 가고 말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 말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다 얘기해. 그렇죠. 얘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수긍케 한다는. 네. 그 질문을 저 사람을 갖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 토론에 관해서 채널 A라든가 뭐 이런 데서 좀 삐딱한 질문에서 이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좀 처지를 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고 쉽게 네.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의 의도는 이게 아닌데 의도대로 가지 않네? 이런 거를 난 사실 느꼈어요. 맞아요. 굉장히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여지까지 이 박근혜 사태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훅 뜨면서부터 지켜봤는데 말이 번복이 없었어요 한 번도. 바꾼 적도 없죠. 네.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이거 해명할 거 해명하고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나도 그 이재명 씨를 지지하기 전에 네. 뭐 가장 안 좋은 얘기부터 들으니까 그래서 이분에 관해서 그 나쁜 점들이 진짜 한간에 떠도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쭉 봤는데 느낌이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이 사람은 충분히 뚫어낸다. 그런 걸 느끼면서 이분은 그래서 네거티브를 할수록 오히려 이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노이즈 마케팅의 선봉장입니다. 오호. 문바들은 소위 말하는 그 달바들, 문바들은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라든가 하는 걸 굉장히 못 견뎌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이제 팩트를 얘기하는데도. 팩트를 얘기하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설득이 안 되더라고 일단은. 왜 그런가 봤는데 이 복음 전란은 굉장히 흉의가 많아요. 눈보라인데 언제 그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눈보라 속에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희망이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게 재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안개가 껴있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운전할 때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 겨울에 폭우가 온다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수가 없죠. 네. 나라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게 이분 사주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어떤 환란의 시대가 지금 만약에 도래를 할 거라면 이분이 될 것이고, 까놓고 얘기해서 좀 밝은 세상을 볼 거면 이재명 씨가 됩니다. 가능성을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살짝 발을 빼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치사해. 아니 근데 이거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올 세상을. 흑수저들이 길을 펼 수 있고 재벌들도 나름대로 어떤 정신 차려서 농심 봐봐. 수출하는 라면하고 우리 저기 먹는 라면하고 달라. 안에 건더기가 달라요. 국민을 호구로 보는 그런 게 없어지려면 이 양반이 돼야 되는 거고, 재벌들이 득세를 그냥 하고 이런 상태로 그냥 어둠 속에서 신음을 계속 할 거면은 이 양반이 되는 거고. 싸움이네, 싸움.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봐야죠. 좀 이렇게 말하면은 타협한 사람. 그렇죠. 선과 악이라고는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선과 악은 어쨌든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거든.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거든. 남자밖에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기존에 믿어왔던 어떤 이미지만 보고서 저 사람 좋아 보여서 저 사람 차례여야 할 것 같아서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대통령을 우리가 뭐 선거를 한다거나 이래버리면은 정말 지금 위기의 시대가 돌아왔잖아. 네. 사드는 와가지고 단순히 뭐 안보를 지킨다고 하지만 안보는 통째로 흔들리고 있고. 네. 그나마 그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이만한 가능성을 가지고서도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떠냐 하면서 북핵에 대비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나라의 그 핵무기를 1958년도부터 갖고 있었다는 거.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승만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이 핵을 갖다 놨잖아. 그러면 그동안에 그 이후로는 수천 개, 내가 알기로는 2~3천 개까지도 전술핵이 남한에 배치돼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이후로는 이제 북에서도 어떤 이제 핵무기를 이런 이제 미사일이 첨단화돼 있었지만 핵무기가 이제 완성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와 있는데, 결국에는 새누리당이 늘 얘기하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서 어떻게 잠자고 경제와 안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남한의 핵을 안고서는 맨날 살았는데 왜 이구는 못 살아? 그리고 북이 남한을 향해서 쏜다라고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저기 하겠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도도 하지 않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주입해가지고 국민들의 뭐라고 할까 그 불안감을 늘 조장을 한다라는 것이.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드는 안보에도 필요 없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어떤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이제 1차적인 타격, 1차적인 경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2, 3차 아니 끝까지 가게 되면 단교까지 가게 되는데, 이래서는 경제를 완전 말아먹자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난 그렇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포지션도 그렇지만 차지하는 비율 너무 많이 빠르거든. 흥분하는 경향도 있고. 여기서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네. 형 얘기 많이 하시는. 나 이제 하면 안 되지. 알았어. 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드는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영리적인 견해를 봤을 때는 이제 이게 격압유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언서예요. 조선시대 때 그런 남사고 선생의 격압유력은 이제 그 인류의 그 말법 시대와 어떤 그 선천과 후천의 그런 나뉘어진 선천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분열과 대립의 시대, 상극의 시대, 후천은 상생의 시대로 이제 저기 남녀와 모든 그 사람들의 화합의 시대, 이 넘어가는 그 선에서의 그런 어떤 대환란을 예고한 책이에요, 격압유력은. 근데 이 책에서 봤을 때 소두무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머리는 작고 발은 없는 미사일이죠. 그리고 소두무족은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나온 그런 견해를 봤을 때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균전. 네, 세균전이라든가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AI가 그 수많은 동물들을 이렇게 땅에 쏟아 그 파묻어 놓고, 작년에 엄청 날씨가 더웠죠. 올겨울도 그렇게까지 추운 날씨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균이 죽질 않아요. 계속 그 땅 속에 살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겨울을 견디고 기어 나오는 거죠. 그럼 괴질이 생겨요, 괴질. 자, 변형된 이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르고 또한 세균전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소동물족은 그걸 의미하고 있는데 사드는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언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사일의 위협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쟁의 위험. 이 예언이 실현이 되고 사실 그 상극 시대에서 상생 시대 넘어가려고 하면 어떤 인명 피해는 분명히 많이 따른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씨가 돼가지고 만약에 그런 어떤 이 동서남북 아까 얘기한 자묘 오유의 그런 어떤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희생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게 뭐랄까 좀 많이 안정적인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사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미국이 천년만년 니네 지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희들의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사드를 배치를 하면 우리는 피해 하나 입지 않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나눠 먹겠다는 거잖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니 미국이 미국이 나쁜 놈들이지. 그런 아주 괘씸한 거죠. 아니 근데 이것도 괘씸한데 그걸 뻔히 알면서 들여는 것들은 뭐 하는 것들이니까 그게 사실 더 괘씸하긴 하지만 외교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렇죠. 엄청난. 그리고 기존의 이제 외교력은 기존에 여지까지 갖고 있던 어떤 너무나 친미적이거나 네. 너무나 친일적이거나 네. 그런 걸 통해서 국민의 눈가기를 계속 어둡게 했는데 네. 안보로 자꾸 협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남북의 분열만 강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좀 독특하죠. 네. 평화 협정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주적인 존중 네. 외교. 우리나라의 이익을 챙겨가면서 네. 지금 너희들이 와서 돈 주고 해라 하려면 뭐 이런 입장 그리고 이런 배짱 이건 정말 사실은 사드에 대한 일정만 봐도 누굴 찍어야 되는지는 극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주적인 국방과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다른 곳의 간섭이라든가 어떤 그 친일의 그런 그림자를 다 떨쳐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늘 알다시피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드의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정말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드 문제는 그렇죠. 명백합니다. 이건 진짜 그럼요. 예. 100이면 100, 네. 알면 알수록 네.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알려고 하면은 솔직히 1시간 정도면 인터넷 찾아서 보면은 그쵸. 얼마나 백해무익한지 다 아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박근혜 그 고향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까? 뭐 어떤 관계인지는 뭐 지역적으로서 그 성주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네. 거기에 있는 거죠. 그 할머니들이 그 추운 날 그 겨울에 난로 떼어놓고 집회를 해요.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분노를 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그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 어렵지 않기 때문이지. 명백하거든. 백해무익이거든. 그럼요. 그런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는 나라 망치겠다라는 거거든. 네. 이런 나라 망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진짜 그냥 미국이 개인 거죠. 미국의 속국이 되는 거죠, 다시. 어차피 우리는 지금까지 그 광복 이후로 계속 보이지 않는 미국의 속국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승만 때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적폐들. 친일 청산도 못하고 모든 친일파들이 다 오히려 그 요직에 앉아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즉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그 안위와 자신의 후손의 안위와 그리고 그 어떤 이득을 위해서 뭐 이승만이 뭐 학살의 대마왕 아니겠어요? 네네 100만 적게는 50만 한강다리 끄는 것 자체로도 지금 몇 명이 갔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학살을 했어요 보도연맹에서. 그것도 그렇지만 피난 가면서 한강다리 끊고 갔잖아.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그건 네. 이제 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일단은 그것은 국민 방위군 사건도 정말 끔찍한 사건이 네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네. 그 성묘를 하거나 뭐 인사를 하는 꼬라지가 너무 정말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그쪽에 그렇죠. 붙었을 때 나한테 뭔가 이득이 있을 때는 타협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요. 사드는 이제 대충 저기 하고 네. 이 정도 정리합시다. 네. 나는 이런 경우를 좀 재벌 개혁, 재벌 해체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각 후보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난 친구들한테 가끔 물을 때 이게 너 당신이 만약 할 수 있다면 된다면 재벌할래 대통령 할래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재벌 회장 삼성 회장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재벌과 그 너무 비이성적으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어떤 거대 악의 본산지가 그 재벌과 지금의 어떤 기득권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재벌 생각을 합니다. 해체겠죠. 재벌 해체는 기본적으로 아니 그래요. 재벌 개혁이죠.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내 밥그릇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세뇌 교육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박정희가 시작한 그 세뇌 교육이 얼마나 그 머릿속을 시뻘겋게 물들였냐면은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열심히만 그렇지, 하면.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됐었어. 당분간은. 그땐 그랬지. 초반에는. 그땐 그랬지. 근데 이제 그런 상업화했으니까. 안 좋은 것은 원래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그 나오잖아요. 지금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박탈감만 느는 시대예요. 그 앵커브리핑 손석희님의 앵커브리핑에도 나왔지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의 시대. 대면한다. 사람들이 의욕을 잃고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예요 지금. 그 시대를 왜 만들었느냐? 김기춘이 써놓은 메모를 아시죠? 야근의 상식 그 생활화, 라면의 상식화, 가정의 초토화. 또 하나 뭐였더라? 김기춘이가 그런 걸 썼단 말이야? 메모가 있습니다 그게. 와.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거 아주 엽기적이에요 그거. 속성을 아는 거죠. 사람들이 아주 배고프고 진짜 하루벌어 한 끼 먹기가 급할 때는 아무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연병장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해보자. 네. 노예 상태에다가 아주 그냥 최악의 상태로 무엇인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네. 김기춘. 네. 이 새끼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런 메모를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지배자의 속성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의 지배자의 속성은 그랬습니다. 왜? 나는 먹고 살기 편하거든. 쥐어짜서. 3대 지침에는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플러스 라면의 상식. 라면에서 와 김기춘 이때니까. 와 진짜 나쁜 놈. 김기춘. 기춘이가 그랬구나. 네. 아주 그냥. 그래놓고 이제 그 뭐지 엔조이는 없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 즐길 수도 없게 만들겠다고. 즐거움을 전혀 주지 않겠다고. 아주 무서운 새끼지 그거. 아마 욕 막말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뭐 이거 정말요. 그런 거를 보고도 새누리를 지지한다는 게 나는 진짜 머리 뜯어서 좀 해보고 싶어 정말 어떻게 된 머리들인지. 신상철 씨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안함 사태하고 세월호 사태가 그 벗겨지면 새누리당 최소한 50년 동안 집권할 수가 없다.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니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일단은 자기네들이 지배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머리 구조. 내가 윗대가리다. 그 뭐 김진태의 국민은 개돼지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머리 구조를 지금 이재명 시장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통령은 머슴입니다. 국민의 머슴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후보는 지금 이재명 후보밖에 없습니다. 국민주권 시대를 네. 열어가는 정말 멋진 후보. 네. 그래요. 나는 이제 유권자들이 아무튼 뭐 대사람을 밀어주자. 아 이건 난 정말 싫은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더 싫은 게 또 있어. 이물 보고 뽑는 거. 인물. 아 멋지더라고. 여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여자지만 그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을 봤을 때 그런 흐름이 있어요? 이때니까 그런 머저리들이 있나? 너무 놀랐어요. 아 진짜? 엑소라고 스스로 저게 광고하니까. 네네 네.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은 자살골을 하는 거죠. 지금의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데가 없는 상태에서 또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닥을 다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드 들어와서 이제 지하 뚫고 있네. 지하를 뚫고 있는데 사고를 뚫는 게 아니야. 이제 미제 그 드릴로 뚫고 있지. 뭐 그거 있잖아. 뭐 그런 걸로 뚫어가지고 이제 그 동토를 뚫어서 거기다 가두려고 하는. 네. 아 이건 정말 너무 끔찍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후보를 이 경선에서부터 다 더욱 참여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고 네. 그리고 TV에서는 이런 토론을 열심히 해줘서 후보 검증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미국이 싫어해, 일본이 싫어해, 일단은 그리고 재벌이 싫어해. 그리고 모든 기득권들이 싫어하다 보니까 따당하고 배제하고 이 속에서 지금 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검증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게 참. 아 이유가 있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이 다 덮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묘 오유 같은 경우는 이 글자들이 모이면 서로 세력을 다투다 보니까 싸우게 되니까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 아 봐봐 이게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웃긴 얘기인데 저랑 오빠랑 둘이 싸운다고 쳐보세요. 머리 끄들르고 뭐 이렇게 치고 받고 하면 주먹 치는 것부터 일단 나. 내가 비용도 지르겠지 한번. 어쩔 수 없이 이분은 가만히 있으려고도 되게 시끄러운 사주라서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평온한 시대는 안 맞는 사주예요. 지금 이 시국이 만약에 이렇게 평화롭지가 이렇게 저기 그 난세가 아니고 파이터 기질. 아주 완전 파이터지 진짜. 이렇게 난세가 아니고 평화로운 시절이라면 문재인 씨가 돼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래 그렇지. 평화로우니까 다 맞아. 배부르고 다 따뜻하니까 맞아. 너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장을 덮어줄게 해도 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거든. 지금이 그럴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기 일단 한번 정신과 한번 내방을 해보시고 이 시대는 정말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의 시대이며 어떤 몸부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아무리 틀어 막으려고 해도 이분은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발악을 하는 거거든 말 그대로. 이 다 큰 어른들인데 자기 자리를 갖지 못한 어떤 그 맞아요. 빅데이터 결과도 그렇지만 유튜브 결과 조회수에도 보면은 문재인 씨와 안희정 씨를 훨씬 벗어나서 2배, 3배, 4배까지도 이제 올라가는 걸 봤고 또 그거를 이재명 씨가 또 이기잖아요. 문재인 씨를. 그러니까 응. 완전히 이겨버리고 그 다음에 그 열렬한 지지자들이 알아서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을 띄워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의 막 그냥 뭐 꾸미지 않고 그 지지를 하고 공약을 얘기하고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그 이재명이 이기는데 정말 그리고 방송이 막 이렇게 떠들지 않아도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또한 그 사주 천간 정신이 이렇게 그 물, 나무, 불 순서가 순이래요. 되게 순리적인 구조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이니까 논리적이기도 하고 논리적이고. 매끄럽게 나가는 사람의 정신 구조가 되게 시작과 끝이 분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어쨌든 유권자들이 잘 선택을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어려운 시국을 잘 뚫고서 환희와 희망의 시대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열심히 살고 계시는 이제 우리 국민 대다수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한마디 해주고 정리합시다. 네. 일단은 너무 저기 그 사주풀이라는 분은 사주풀이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여기 제 주관을 굉장히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수 있겠지만은 저 역시도 주관을 뚜렷하게 갖고 사는 그냥 소시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주관을 뚜렷하게 갖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주가 또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정말 뜯어볼수록 이건 아닌 거예요. 사주를 봤을 때 이제 그런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글자지만 저는 그림이 보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요. 저 사주의 그림은 어떻다. 물상은이라고 하죠. 이걸 물상론이라고 하는데 저 사주를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를 상상을 해봤을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희정 씨 사주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국민이 돈 하나를 보고 뛰어가는 그런 그거 참 사람이 추잡스럽거든 사실. 돈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비굴하지. 네, 비굴하죠. 네. 돈이라는 거는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인간과는 비길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데 저 사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밥그릇 하나에 달려들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의 사회로 또 빠져들 위험이 있어요. 안희정 씨의 공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안희정 씨 공약을 솔직히 들춰보진 않았어요.
근데 사주로 봤을 때 10년, 20년 후 향후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 어떤 경쟁만 부추기는 그런 공약으로 가 있을 거예요. 아마 보면. 네. 신자유주의에 딱이네. 네. 미국이 원하는. 네. 아마 그쪽으로 갈 겁니다. 대통령한테 100%. 네.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은 그리고 성격은 사주에서 나오고 그게 운명을 만들고 그럼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만들까요? 나라의 운명은 대통령의 발자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주로 보고 저희들이 그 나라의 앞일을 예측을 하는 거고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내가 그랬으면 이렇게 여기 안 왔지. 청와대 가서 앉아있었겠지. 박근혜 머리끄댕이 잡고 내려왔겠지.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틀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도리를 알고자 하는 게 명리인들의 속성이고 거기에 자기 본인의 양심에 맞춰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재인 지지자, 안희정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 다 각자의 이유가 있고 자신의 시선이 있고 관점이 있고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유 중에서 만약에 어떤 그냥 될 만한 사람이라든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될 만한 사람 찍겠다, 잘생긴 사람 찍겠다, 인상 좋은 사람 찍겠다 그런 식으로 판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방면을 다각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태가 워낙에 엄중한 시대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즉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이 나라의 그 100년지기의 운명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50년의 그런 운명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신중하시게 지금까지와 같이 정치하는 새끼들 다 똑같아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명확하게 그것을 인지하고 주인의 주권을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